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G7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의 54쪽입니다. 제4장의 4장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4장은 다양성 속에서 이제 자기의 장점을 찾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장점을 찾아서 풀어와라. 우리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마다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장점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점을 잘 찾아서 또 장점을 찾는 것과 함께 그것을 전문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4-1 나의 장점을 찾아 풀어와라. 첫 번째로서 장점 찾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교재로는 54페이지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의 장점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전문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점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취미 생활이나 뭐 이런 정도는 되는데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경제적 창출을 하거나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점을 찾았으면은 그 장점을 잘 사용하는 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장점을 풀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 돌팔미질 하나를 풀어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해내는 영웅이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했던 거죠.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꿈을 잘 해석하는 이런 달란트를 전문화해 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고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장점 풀어하기 54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풀어한 사람들을 다른 말로 전문가, 달인이라고 한다. 이들은 자기들의 장점을 풀어하여 그 분야에서 제일 가는 사람들로 자신을 만든 사람들이다. 세상은 달인,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렵고 취업의 문이 어렵다 해도 어느 분야든지 자기의 장점을 훈련시켜서 풀어와 전문화시킨 사람은 어디서나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달인들은 소위 말하면 대박을 터뜨리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김밥 달인, 뭐 족발 달인, 짜장면, 짬뽕 달인, 냉면 달인, 뭐 호떡 달인, 반찬 달인, 뭐 이런 등등의 이분들은 자기들이 가진 재능을 전문화하는 거예요. 프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이 흉내를 낼 수가 없으니까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 22장 29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장점을 전문화한 사람, 능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왕 앞에서 일을 할 정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다 다르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남이 가진 것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장점, 나만의 장점,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장점을 찾아내서 그걸 부러워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 시간에는 장점 찾기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장점을 찾았으면 이걸 풀어와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57페이지 보시면 선포하라. 난 이런 장점이 있어. 자기의 장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선포하고 계속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230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98%가 우리의 언어를 듣고 그것을 몸 전체 세포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 이걸 속에다만 두지 말고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 난 이런 거 잘해요. 아, 난 이런 거 장점이 있어요. 이게 내 장점입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거울을 보면서도 내 장점은 이거야. 네? 내가 잘하는 장점을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늘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카드에다 적어서 품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고 확신하고 집에서도 또 자기 방에 붙여가지고
붙여놓고도 계속 그걸 보면서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죠. 나의 장점은 이거다. 나는 이것을 잘할 수 있다.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이다. 나는 전문가다. 이렇게 가면 이제 전문가로 가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정보를 습득을 해라. 공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장점과 관계된 책들을 이제 전부 읽어봐야 돼.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책들, 그 분야에 대한 책이라면 다 읽어보라. 어떤 통계에는 어느 부자든지 그 분야의 책을 100권을 읽어보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분야에 대한 책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분야에서 가르치고도 남을 수 있는 아주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분야의 책을 한 권도 읽어보지 않고 속으로만 그냥 난 이게 좋아, 내 장점은 이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장점이 아닙니다. 진짜 장점이라면 알고 싶고 가고 싶고 해보고 싶은 본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보 습득, 네,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 분야의 책을 읽어야 돼요. 저도 제 분야를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가지만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정말 많은 다양한 책들, 뭐 종교, 철학, 자기개발, 심리, 교육, 또 뭐 경제, 역사, 뭐 등등 할 것 없이 많은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하고 합쳐져.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점점 기술이 늘어나. 그래서 자꾸 전문성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관리. 장점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사람이 매일 늦잠 자고 게으르고 게임에 시간 다 보내고, 물론 그 분야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다면은 그의 장점은 그냥 단순한 꿈에 불과하고 후에는 그것을 하지 못한 자신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 세상에 대해 원망 불평만 하는 실패자가 됩니다. 자기의 장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자기 위에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돼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이것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지런했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관리를 잘함으로써 정신세계를 맑게 했고 그것이 어느 날 필요할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사용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절제에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서 9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자기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갈 때 내가 가진 장점을 계속 생각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돼요. 어떤 것도 현장이 없는 건 무의미해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봉사활동이라도 자기 장점을 키우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자기 장점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터전이에요, 이게. 교회 가서 뭐 활용하면 누가 뭐 못한다고 지적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기회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 활동을 꼭 하면서 봉사활동하면은 자기의 장점을 잘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봉사가 됐든 아르바이트가 됐든 우선 일단은 뭐 좋은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장점을 실행해 볼 수 있는 현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이 없는 교육은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장점을 키우고 발전시키려면 바로 현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탁월한 그런 재능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 사업가 아브라함 글로바드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만 가면 행운이 글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스라엘보다 넓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많습니다. 제 첫 직장이 음악과 관계가 있었다면 정말 최고의 행운이었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복이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선 행사에 출연할 기회가 있으면 무료 출연이라도 그냥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음악과 관련된 일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료 출연일 망정 음악 지망생이었던 저에게는 1파운드의 황금과도 같은 행운이었던 셈이죠. 세상에 기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마냥 앉아서 기다린다면 초조해질 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일단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반보라도 좋으니 현재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갑작스레 100보씩 나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정신이에요. 자,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뭐 좀 하면 얼마 주는데 에휴 나 그거 받고 안 해. 에이 그러려면 차라리 놀고 말아. 이게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요? 아 나 봉사라도 괜찮아요. 그 내가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 재능이 장점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장점을 드러낼 수가 있다고요. 홍보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다음 단계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